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12월 10일 화요일도 자 오늘 할 건 해야죠 하고 가셔야죠. 행정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지만 매년 나오는 거 거의 고정적으로 출연 확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죠. 오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부관 문제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법의 행정작용법 안에서도 부관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행정위 편에 있고요. 자, 해양경찰, 경위, 간부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죠. 자, 일단은 부관이니까 또 설명 좀 드려보시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관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부관 했는데, 자,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는 종된 규율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주된 행정행위에 붙이는 종된 규율 가장 짧게 얘기하는데 왜 붙이는데요? 이 주된 행정행위 효과를 또는 효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보충을 위하여. 자, 부관은 종된 규율이지만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주된 행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보충을 위해서 또는 제한을 위해서 뭐에 관한? 효력에 관한. 그러니까 효력이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에 관해서 no. 이런 것들. 그래서 부관은 행정이 내용에 관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된 행정의 효력을 그럼 효력이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이거부터 해야죠. 주된 행정이 효력이 침입적일 때는 뭘 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제한하거나 보충이라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침입적 행정이다. 일반적으로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부관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주된 행정행위가 수익적이다. 이럴 때는 요 수익적 행정이기 때문에 제3자, 인근 주민들은 침입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3자 또는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3자나 인접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게 침입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익적 행정이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이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수익적인 거, 연탄 공장 설치, 운영, 사업 허가. 그럼 인근 주민들은 난리 났어. 집 주변에 연탄 공장 생기는데 어떡할 거야? 그 연탄 공장 생기면 이제 밖에 다 나갔지. 창문 다 열었지. 또 시끄럽지. 그래서 인근 주민들과의 환경상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입적 행정행위는 부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수익적 행정에는 인접주민과 제3자 입장에서 뭔가 효과를 조정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거죠. 요거 이제 아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자,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행정일을 탁 하고 국가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런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관의 종류가 제한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하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이 안으로 들어가요. 보충하는 건 새로운 걸 그러니까 보충하는 건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충을 하는 부담, 여기는 기타 부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타 부관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죠. 그 중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원래 주된 행정의 부관은 의사표시로서 되게 부관의 종류를 좁게 이해하다가 지금은 부관의 종류를 종된 규율로 확대시킴으로써 부관의 법률의적 행정뿐만 아니라 준 법률의적 행정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거는 준 법률의적 행정으로서 법이 준 효과를, 그러면 행정청이 법이 주는, 입법부가 주는 효과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주고 근거 필요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된 행정위가 수익적일 때 주로 또 그 재량 행정행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기속행위이고 그다음에 침입적일 때는 주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속이고 또는 기속 재량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행정위 이런 데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데 요것만큼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나눈 이유는 제한, 기타 부관은 요거는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해서 쟁송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타 부관만 하지만 부담은 독립성이 다른 기타 부관보다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해서
쟁송, 취소, 그 다음에 강제가 독립에서 부담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눈다는 거야. 부관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나누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부담은 또 이게 부담이잖아요. 부담 자체가 별도의 의무 부가예요. 별도의 의무 부가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별도로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이걸 실행해야겠죠. 실행해야죠. 실행하면서 뭘 한다? 사법상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역 의무가 나왔어요. 그럼 국방 의무 중에 하나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거, 그런 공법상 의무예요. 헌법상, 법률상 병역 의무, 헌법상 국방의 의무 이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행하면 꼭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이발소 가서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병역 의무 영장이 잘못 나왔다. 그래서 병역 의무 영장이 취소됐다. 그럼 남편 당장 갈 일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이발소 씨가 머리 깎은 게 잘못됐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 사법상 법률 관계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관 중에 부담의 의무 부과가 잘못돼서 취소된다 해도 사법상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법상 법률 관계 잘못된 건 부담이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민사법상, 사법상,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따로 소송으로 별도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부담을 이행하게 된 의무 부과를 하게 된 그 근거, 원인 사유는 다만 주된 행정이었을까요? 주된 행정이와 부담과의 관계는 약간의 주된 행정이가 없으면 부담이 필요 없죠. 부담이 만약에 무효라면 주된 행정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상 계약을 맺었을 때 부담이 하자가 있어서 취소된다 해도 독립해서 별도의 사법상 행위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한 별도로 바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이 없다면 내가 의무가 없는데 따로 한 거니까 뭔가 한 거니까 부당이득이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의무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착오 취소가 합니다. 민사소송에 착오 취소를 하려면 의무가 없는데도 내가 착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사라져야만 착오 취소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부담이 사라진다 해서 당연히 사법상 계약에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또 부담은 의무 부과인데 이 의무 부과를 일방적으로 행정이 당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시를 고려해서 부과를 부과하는데 행정행위 이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 거 있었죠. 고속도로 옆에다가 송유관 매설하는데 매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할청에 가서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가서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가서 합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매설을 했는데 고속도로가 확장되거나 이전됐을 때 그 지하에 매설 시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설한 회사 보고 자비로 이전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오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후에 그렇게 갖고 매설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과거의 법 체계에서 매설을 한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도 부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합의 당시에 또는 부관을 받았을 당시에 부담을 받았을 당시에 법 시스템이 나중에 달라졌다 해서 부담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송유관 매설 사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거기에 집중된 거였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청이 수익적 맞죠? 침입적인 거 기소개인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됐다 해서 처분을 할 당시에 부관 자체가 적법했어요. 나중에 개정돼 갖고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소멸하게 되는 건 아니다. 송유관 매설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번도 송유관 매설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또 관련됐습니다.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부담의 내용을 협의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송유관 매설 사건에서 그냥 1, 2번 지문이 다 나와버리네요. 3번 행정처분이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해서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에 효력에 영향을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의무 부과 의무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법상 매매 등 사법상 계약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부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 작용할 뿐이지 이는 법률 행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당연히 사법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그럼 다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부관은 그 자체로 직접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해서 쟁송하고 독립해서 취소하고 독립해서 강제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또 부담만을 이렇게 따로 해야죠.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들렸네요. 부담만은 독립해서 쟁송, 독립해서 취소, 독립해서 강제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정리하고 보니까 보이죠? 정답이 보이죠? 이걸 평상시에 잘 해갖고 머릿속에 잘 그려놓는다면 시험장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은 빠분히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인영과 함께 한다면요. 자, 내일 수요일도 정인영과 함께 해주세요.